안녕하십니까? 드라이브! 제가 원래 이랬었는데 이거 갖고, 네. 없던 파란색, 아주 초천연색, 네. 클라우드처럼 이렇게 맑은 파란색, 빨간색, 한민족. 멋지죠? 네, 여러분. 제가 방송을 거의 다 접었는데 요즘 거의 방송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커머스 방송, 커머스다. 2주에 한 번씩 찾아오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주간 클라우드 브리핑 2개 하는데, 그래도 요게 재밌긴 합니다. 2개 다 재밌긴 한데, 네. 2주에 한 번씩 하는데, 시간이 좀 늦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여러분. 올해 특별하게 이제 12월이다 보니까 벌써 12월이야. 아, 진짜 쏜살같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뭐 12월 되면 누구나 다 하듯이 정리방송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한 번 하고,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 예, 네. 다다음 주. 13일인가요? 아니군요. 13일. 20일 정도 될 것 같은데요. 20일. 네. 그때 한번 또 전문가들하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오비락이라고요, 여러분. 저희들이 커머스 하고 나서부터 전자상거래 관련된 업체들이 저희 방송을 보는지 방송이 아주 쉽게 좋은 소식을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진짜. 그래서 오늘 그 쏟아냈는데 저희들 자부합니다. 네. 기자들이 공부를 안 해. 너무 고맙고요. 네. 많은 기자분들. 네. 이 방송 보면서 네. 우락가리는 하지 마시고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또 이걸 발표할 때 읽어주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 멋진 두 분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호준환 셀로고 대표님, 그 다음에 안정란 경영학 박사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셀로고 대표 호준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여기는 장소가 좀 바뀌었죠? 네, 쫓겨났습니다. 거기가 없어졌어요. 네, 드라이브 SK에서 이렇게 장소 협찬이 있었는데요. 네, 그 시설이 없어졌어. 그래서 을지로 시대를 마감하고 일단 합정으로 일단 낑겨와 있는데 살짝 여기는 한빛미디어입니다. 한빛미디어. 네. 한국 IT 매체 경영미디어 쪽에 넘버원 회사 한빛미디어 장소 협찬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장소 내놔 했더니 네 해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두 분 말이 길었네요.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옆에 있는데 지금 마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안 나갈지 모르지만 그래도 난감해요.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저희가 계속 쳐다보고 있죠. 되게 어색해요. 네. 서준석 PD가 알아서 이렇게 내보내 주시고요. 아니면 저 양반들 이름 좀 써주세요. 누군지 모를 수도 있어요. 야, 근데 두 분 잡는 화면은 뭐가 있어 보이네요. 네, 여기가 빛이 좋아요. 네, 방음시설 너무 좋은 곳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2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어때요?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장사도 잘하고 있고요. 예. 멋있다. 장사했으면 광고 나오나요, 올해? 10년 계약하고 가나요? 오늘 끝나고?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안 박사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독립 준비하고 있고요. 어저께 알바 하나 끝나가지고 되게 홀가분한 마음으로. 아까 페이스북에 알바 하나 끝났다고 이렇게 올려요. 완전 신나요. 알겠습니다. 이거 조심해야겠네요. 카메라 소리 들어가고 있네. 저기 이쪽으로 가야 되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진짜 예상치 못하게 커머스다 했는데 진짜 덕분에 아까 말한 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전자상거래 업계 행보를 두 분 때문에 제가 보게 됐고 그 덕분에 실제는 제가 전자상거래 업체들 취재를 안 하다가 보도자료를 몇 군데 부탁드렸는데 보내주고 계세요. 그리고 다행히 그때 또 요 시점에 맞춰서 또 그런 게 나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더 눈여겨보게 되고 그랬는데 진짜 정리하다 보니까 또 헤드라인을 지금 두 분이 전자상거래,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100조 원 돌파로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100조 돌파는 커머스다가 처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기억해 주세요. 2018년 전자상거래 첫 번째 키워드는 100조 돌파. 이거는 커머스다에서 한국에서 처음 한 거야. 왜? 우린 근거는 없는데 근거는 두 분이 말씀해 주시고 이 근거가 뭡니까? 네. 예, 일단 작년에 91조 원 했다고 결산됐었는데요. 이커머스 이제 매출 규모가 작년에 91조 원 됐다고 그러는데 아까 저희 방송 시작 전에 계속 얘기했는데 저희 호준호 대표님께서 계속 기사를 찾아봐봤자 80조까지밖에 안 나온다. 이게 두 달이 밀려서 나오는데 그렇죠. 연초가 지나고 나니까 그 마무리를 못하고 그냥 80조 원에서 끝났다. 작년에 91조 원이다. 근데 올해는 10월에 이미 91조 원을 돌파했다. 90.5조. 90.5조. 그럼 이제 작년 10월에? 기점으로 다 끝난 거죠. 그러니까 11월에 지금 현재는 벌써 작년 마무리를 다 끝낸 거고요. 저희 아까 계속 얘기했는데 올해 마무리 두 달 사이에 10조가 올라갈 수 있다고 개런티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미 올해 10월 달에 10조를 했어요. 한 달에만.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미
그 아는 것처럼 11월 달에 각종 행사들이 많았잖아요. 블랙데이들이 있었죠. 네. 블랙. 예, 그 뭐 광군제 블랙 프라이데이에 네네.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 이커머스 유통업체들이 네네. 11월 초서부터 엄청나게 프로모션들을 했었고 뭐 업체들마다 사상 최고의 일 매출을 기록했어요. 네. 일 거래액 최고를 계속 찍었는데 네네네. 뭐 그 숫자 10월 거는 가볍게 넘지 않을까. 네, 11월, 12월 두 달 합쳐서 10조 못 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아, 90조까지는 왔고. 네, 이미 네. 10월 메인 행사가 11월에 있었고. 그렇죠. 또 사실 12월 연말에 메인은 사실은 기다리고. 12월이거든요. 아, 연말 연시에 크리스마스 선물도 사야 되고. 그렇죠. 네. 아, 선물 사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안 한 지 오래돼서. 네. 그런 얘기 하지 말까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와이프 생일이네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얘기 큰일 하지 날 뻔했네. 12월에 뭐가 있는데 음. 와이프 생일이 다음 주군요. 넉넉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물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구매하시고 하시니까 12월에는 당연히 넘죠. 예. 진짜 여러분하고 방송하고 나서 내가 진짜 산 거에 사이트 계속 들어가서 막 진짜 사고 있어. 안 샀는데. 너무 좋죠. 정말 쇼핑의 대가가 되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매일 랩업이 되고 있어요. 자꾸 저녁에 컴퓨터 앞에 앉게 돼. 새벽에 자꾸 뭐가 배송이 오고. 네, 모바일로 하십시오. 컴퓨터 앞에 앉지 마시고. 바까더니 도대체 네. 뭐가 자꾸 이렇게 자꾸 배달이 되고 있느냐 이러면서. 띵동이. 네, 되게 빨리 배달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게 100조 돌파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어제 상징성이긴 한데 진짜 엄청 커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100조라는 숫자보다도 그러니까 지난달 통계를 보면서 조금 놀랐던 거는 네네. 10월 달에 단일월로 한 달에 10조를 넘었어요. 이게 숫자적으로 그건 이제 처음? 예, 역대 한 달 아. 매출로 10조를 찍은 거는 이제 처음 있었던 일이고 네네. 더 놀라운 거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36%를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장이 작년 대비, 작년 같은 10월에 비해서 네, 작년 그렇죠. 10월 대비. 17년 대비, 10월 대비 2018년 10월이 무려 30%나 성장했다. 36%. 36%. 예, 그러니까 뭐 네. 이 숫자가 무슨 성장 속도가 스타트업 성장 속도도 아니고 그럴까요? 30%대 이상의 성장을 막 하고 있거든요. 야, 음. 이게 뭔가 이렇게 커머스 시장에 소매 시장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온 거죠. 그래서 뭐,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뭐 지금 언론들은 예. 그 옛날 시장, 그 재래시장 위주만 주목하거나 뭐 이러면서 전체가 경기 침체인 것처럼 막 엄청 안 좋은 것처럼 했는데 실은 전자상거래 성장 속도는 엄청나다는 거잖아요. 지금 소비 그렇죠. 생활들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침체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엄청 성장 좀 소비- 30%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비나 산업은 성장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마진이 개개의 다른 사업자 이슈이지만. 그렇죠. 개개의 사업자들은 힘들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경쟁의 한복판에 계신 사업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시장은 매우 빠르게 그리고 이 폭도 상당하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걸로 네. 보이고 있고요. 뭐 이게 단순히 올해 좀 그러고 말 거야 이런 게 아니고 아마 향후에 좀 지속적으로 고성장을 하지 않을까. 물론 30%대 숫자를 찍기는 어렵겠지만 이게 지금 보면 우리 아까 안 박사랑 그러면 연말에 얼마 찍을까 그러니까 이런 그 얘기 계속 했었거든요. 했었거든요. 얼마까지 갈 건가. 10조 찍었던 게 지금 아니, 올해 총 얼마를 할 거냐. 통계로 보면 네, 지금까지 이제 90조 원이잖아요. 그럼 그러면 10월이 10조 넘었으면 둘 다 10조만 해도 이미 120조. 110조에 120조죠. 12월까지. 아니 110조, 11, 12, 110조까지 10조. 90이니까. 그렇죠. 근데 11월에 아까 근데 10월에 이제 11월에 행사를 엄청 했으니까 10조는 당연히 넘어설 거고. 그러니까 아까 대표님 얘기하셨거든요. 원래 2019년에 네네. 120조 원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1년을 땡기는 거다. 누가 그럼 예상했는데요? 여기서 아니 많은 매체들이나 여기 어째서요? 통계청에서 통계청이나 그 기타 연구기관들이 예상했던 게 뭐 100조가 2019년이 돼야지 100조 가능하고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미 100조는 올해 넘어버린 거고 그렇지. 이렇게 되면 뭐 110조 뭐 이런 100조 잘못해갖고 115조 이렇게 찍어버리면 1년을 당기는 거거든요. 지금 숫자적으로. 이게 보통 공격을 못 하겠네요. 통계청 못 믿을 곳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이거 뭐 더 좋은 일은 안 쓰잖아. 빠르게 성장하는 거니까 네네. 이거는 예상할 수 있는 속도를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두 분 하고 나서 이제 알고 그때 한번 통계 한번 보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라고 했던 이유도 그런 것도 있었어요. 약간 진짜 산업이 쑥대밭되고 있느냐. 그러면 전자상거래는 근데 매년 지금 20%씩 성장한다고 그러고 최근에도 이제 쿠팡이 그 2조가 넘는 돈을 그렇죠. 투자받을 때도 손정희 회장 입에서도 20%가 넘는 한국의 커머스 시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연간. 그럼 이 매년 지금 전자상거래 시장은 누가 봐도 투자해야 된다고 그분들은 본 거고 일단 그 돈인 분들 그러면 이 전통적인 산업이 전자상거래랑 만나서 어떤 시너지를 내지 못하면 붕괴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부 정책이나 아니면 거기 개인 사업자들도 이런 사업자들
전자상거래를 직접 하시든가 그렇죠. 아니면 그걸 잘하고 있는 회사들한테 올라타서 어떻게 하면 재래시장에 못 온다, 사람이 안 온다 이런 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전자상거래도 해가지고 재래시장의 음식을 바로 배달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올라만 타도 네. 그런 정책을 누군가가 만들어주면 그래서 실제 통계를 한번 좀 보자고 했었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역할들을 사실 스타트업들이 그 갭을 메워주는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뭐 네네. 배달 앱 같은 것도 처음에 스타트업으로 그렇죠, 다 시작을 했었고 청년들이 또 그런 데 가서 네. 열심히 노력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설득도 하고 농수산물들도 바로바로 그렇죠. 배달 올 수 있게끔 스타트업들이 그 갭은 사실은 정부나 이런 큰 기업에서 들어오기 한다기보다는 전보다 예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혹은 청년들이 조금씩 모여서 네. 그 갭을 채우면 사실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네네. 배달 음식이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네. 이게 뭐 소상공인들에게 좋으냐 나쁘냐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 일단 그거를 떠나서라도 네. 배달 음식 시장은 매번 통계를 보면 전년 대비 100%씩 성장해요 지금. 네네. 그렇죠. 예. 저는 빨대한테 전했더니 예. 2배 성장해서 죽을 뻔했다. 네. 그리고 오늘 이번 통계도 보면 10월 달에도 음식료품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성장했거든요. 결국은 보면 음식 배달앱이 뭐 대기업 음식만 배달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많은 지역에 있는 맞아요. 소상공인들의 음식을 네. 배달해서 그분들의 매출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 거고 네네. 그리고 농수산물도 결국 보면은 식품들도 보면 뭐 대기업 식품들도 팔리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타트업들이 재밌는 시도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뭐 떡을 판매하시는 분, 시골에 있는 농산물을 판매하시는 분, 네. 어제는 보다 보니까 그 못생긴 과일을 전문으로 판매하시는 지구인. 스타트업 얘기가 나왔어요. 지구인.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상품성이 없어서 대형마트나 기존의 유통처들은 안 그렇죠, 가지고 가는 물건인데 이분들은 그거를 수매하셔서 직접 팔 수 있는 것들은 파시고 또 어떤 것들은 또 잼을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서 가공식품으로 재활용하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 보통 저 사실 떨어지면 거기서 다 샀어요. 네. 다 거기 있는 상품 다 사봤어요. 지구인에서 파는 거. 그래서 맛있습니다. 맛은 괜찮았어요? 네, 왜냐면 이게 오히려 왜 그렇잖아요. 이렇게 왜 보통 벌레가 나온 거나 아니면 뭐 새가 쪼아 먹으면 더 맛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상품을 가져다 주시는 건 아닌데 이제 바람 불거나 해서 낙과했거나 아니면 사이즈가 그 마트에 가는 것보다 조금 더 작거나 이런 규격에서 벗어난 것들을 아니면 주시기 또 때문에 마트라든가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품질 관리를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걸 네. 아는 거 그거 하나가 들어있다간 그냥 이거부터 가거든요. 야 이게 숨어 있었다고 막 열었다가 반품하고 난리치고 사진 찍고 소셜에 날라가고.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해야 맞아요. 근데 저는 좋더라고요. 오히려 소비자 입장에서는 마트에 가서 사실 실한 거를 먹을 때도 있지만 매일매일 먹는 거나 뭐 이런 거는 사실 그 과일 주스로 해 먹는 거나 이런 거 그렇게까지 필요 없거든요. 통계에서 또 뭐 재미난 내용도 있었어요? 식음료가 올라간 거 말고 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일단 뭐 전체적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게 일단은 가장 좀 큰 얘기였던 것 같아요. 뭐 근데 다 성장하고 있다 보니까 뭐가 잘했어요, 못했어요, 뭐 이런 얘기들이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보면서 고민했던 거는 거죠. 야,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얼마나 더 갈까? 글로벌도 보다 보니까 숫자를 글로벌 2017년 글로벌 세일즈 볼륨이 나오는데 올해? 아니 작년 2017년도 왜냐면 올해 건 아직 마감이 안 돼서. 네, 그래서 왜 다른 데는 얼마나 글로벌은 얼마나 성장했나 그렇죠, 봤는데 숫자를 읽을 수가 없어요. 23조 원이 24조 달러. 24조 달러. 이걸 하나로 바꾸면 어떻게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24조 달러를 한국의 어떤 그 통화 단위로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냐. 조경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건 일단 오늘은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어쨌든 글로벌도 지금 뭐 워낙 크게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글로벌도 21년까지는 2배 이상 성장할 걸로 지금 예측은 스태티스틱스에서 어디서 했냐면요. 그 성장 예측은 되고 있고요. 무역 전쟁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규모는 엄청 커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아까 20%씩 성장을 하더라도 글로벌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복리로 올라가는 거니까 4년 후면은 2배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2018년에 100조 넘으면 19년, 20년, 21년, 22년에 200조 하고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 속도로 계속 간다. 글로벌도 이 속도로 성장을 해서 예를 들어서 글로벌은 지금 아직 그 보급이 안 돼 있는 열리지 않은 땅들이 엄청 많은데 이게 다 열려서 2배가 되면 50조 달러짜리 시장이 된다라는 통계가 나와서 저희가 좀 보면서 좀 놀라고 있습니다. 이은재 대표님이 시장은 커지는데 저희만 힘든가 봐요. 라고 댓글 다셨는데 이은재 대표님 화이팅! 힘든다는데 화이팅 할 수는 없고 잘 된다면서 왜 엄살이에요? 그렇죠. 이게 항상 우리 세대 이번에 뭐 국가부도의 날 나왔던데 저희 다 당한 세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근데 뭐 그때부터 더 힘들겠어요. 살아봐야 그때 더 힘들었지. 근데 이 상거래 쪽 관련된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실은 미국에서 약간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마존
반독점 소송 얘기가 언론에 잠깐 나왔어요. 음. 클라우드하고 상거래를 분할시킬지 모른다는 소리가 나와서 내년에 아마존이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째려보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2018년도 이커머스 관련 기사 찾아보면 두 가지 얘기가 계속 나와요. 아마존하고 월마트 얘기는 끊임없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실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베조스라는 그 아마존 사람이 꿈꿨던 게 온라인 월마트예요. 월마트를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 못 이겼거든요. 월마트도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마어마하게. 도전은 끝나지 않은 거고 월마트는 안에 저것들이 딱 했는데 근데 여기 또 생각보다 대응을 잘하고 있는 거야. 이 조직 혼자 한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별도로 그런 회사 샀잖아요. 잘했던 회사. DNA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안에서 DNA를 막 키워가지고 대응하는 것보다 있던 곳을 먼저 제대로 자리 잡고 했던 데를 하고 자기네의 장점을 이렇게 이식시켜주는 그런 게 그쪽으로 하면서 지금 대응을 했는데 생각보다 잘하고 있다는 평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아마존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무인 점포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정치인들한테는 되게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일자리 창출 이슈가 있는데 니네 기술 갖고 그러면 무인 점포로 와가지고 사람들을 안 쓰겠다는 거야? 그렇게 돈 버는 놈들이 고용 이슈가 계속 고용 이슈 나옵니다. 이게 사회적인 문제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회적으로 당연히 논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올라가고 말고의 문제는 아닌데 약간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내년에 어떻게 될지 엄준민님이 계산하셨네요. 268556조. 그러니까 이거 읽어주세요. 26,856조죠. 네. 맞네요. 2만. 그 넘어가면 경우를 가겠죠. 네. 2만 만 단위까지 조로 읽어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경 몇천 조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건지. 아니겠죠. 네. 네, 하여튼 그래서 미국도 3년 동안 두 자리 디짓으로 그러니까 두 자릿수 성장세를 계속 유지할 거라고 그 스태티스틱스에서 계속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멘트. 네. 100조 시장이 될 거다. 그리고 이미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저희들도 한번 다시 한번 더 이렇게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자료가 더 있거나 아니면 통계 있으면 이미 근데 두 분이 말씀한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조만간 기사들이 그런 거 나오면 커머스다에서 안정환 박사하고 호준환 대표가 얘기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네. 근데 올해 그러면 결산한 것 중에 키워드를 잡으셨거든요. 그래서 네. 뭐 대규모 투자 유치가 그렇죠. 있었다. 네. 그 첫 번째로 잡으셨는데 어떤 일이 있었죠? 일단 올해 워낙 큰 규모의 숫자들이 네네. 뭐 100조 시대 얘기뿐 아니라 투자 얘기도 워낙 큰 뉴스들이 많아갖고 그 얘기들을 좀 한번 해보면 네네. 재밌을 것 같았었어요. 일단 올해 이제 11번가가 올 여름을 지나면서 이제 분사 얘기가 나와서 네. 11번가가 이제 SK 플래닛에서 분사를 해서 주식회사 11번가 이런 형태로 간다라고 하면서 5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렇죠. 5천억. 이게 뭐 그냥 보면 어마어마하죠. 네,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이 숫자가 너무 커져갖고 이게 초라해졌나요? 빛을 애써졌나요? 네, 빛을 잃어버렸어요. 아니, 빨리 치고 나간 게 오히려 다행인 거죠. 그나마라도 네. 순서가 그래서 5천억을 유치를 하면서 네네. 이제 대표이사도 좀 바뀌었죠. 왜냐하면 이제 법인이 분리됐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상호 대표님이 이제 오셔서 이분이 네네. 또 인공지능 쪽 전문가라고 오셨기 때문에 뭔가 이제 11번가가 새로운 도전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네, 저는 웃겠습니다. 그냥.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큰 뉴스를 했던 거는 신세계그룹이 네. 이제 그 전에 이마트랑 그 신세계몰 이런 형태로 조금 나눠져 있던 그 이커머스 사업본부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좀 네. 투자 유치를 새로 이제 받았죠. 그래서 1조 조 단위 투자. 저는 그거 보고 좀 놀랐어요. 예. 재벌들도 투자를 받네. 약간 있잖아요. 재벌들이 막 네. 투자하는 건데, 이분들도 투자를 받는구나. 숫자가 워낙 크고 그리고 또 한국 이커머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성장세에 대한 관심이 있는 아무래도 투자 펀드들이나 이쪽들이 좀 움직이지 않았을까. 제가 뭐 돈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신세계가 1조 단위의 투자를 받았고, 1조? 예, 네네. 얼마 전에 이 그 온라인 통합법인 대표로 예전에 이제 다음 커머스 하셨고, 지금 이제 신세계에서 그 이커머스 총괄을 하셨던 네. 분이 이제 최우정 대표가 신설법인의 대표로 이제 내장이 되셨고, 네. 그리고 이제 쿠팡이 뭐 우리가 하도 얘기 많이 한 것처럼 그렇죠. 네, 2조 3천억. 3천억. 근데 이제 이게 환율 따라서 어떤 기사는 왔다 갔다 2조 5천억이라고도 쓰고, 네. 네, 뭐 이렇게 해도 나오는데. 그래서 다 달러로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이 700원 수준으로 떨어져야 우린 좋은데 실제는 그분들한테는 좀 안타깝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 이제 얘기했을 때 대략 한 2조 3천억 정도의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1조가 갑자기 또 작아 보이는. 그러니까 네. 5천억은 더 작아 보이고. 그래서
이게 워낙 큰 규모의 그래요? 투자가 있었어요. 5천억 투자가 났고 1조 와우 하는데 2조. 2조 3천억 막 이렇게 이제 나오는 2조 거죠. 받고 또 누가 그럼 4조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쿠팡이 받아 그 투자율 유치를 크게 했었고요. 네네. 이제 롯데가 그때 이제 우리가 그때 한번 얘기를 했었지만 네네. 롯데가 흩어져 있는 이커머스 사업부를 모은다. 왜냐면 이게 흩어져 있는 게 8조거든요. 네네. 매출 규모로. 그래서 이거를 모은다. 그리고 이걸 모으는 사업에 그 그룹사 차원에서 전격적인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네. 이 지금 투자 계획으로 얘기를 하신 게 3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린 돈 많다. 네. 우리는 우리 돈으로 투자할 거야. 뭐 네. 이런 거예요. 미래사업 투자. 모르죠. 뭐 어떻게 하실지. 그러면서 이제 그 롯데쇼핑 이커머스 사업본부가 이제 새로 만들어지고 거기에 그 롯데닷컴 대표님께서 이제 새롭게 또 결합을 하셔서 예.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통합 작업 및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업에 좀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롯데도 그 쿠팡이나 신세계가 고민했던 것처럼 물류 사업 강화를 위해서 그 물류 자회사가 2개가 있었거든요. 네네. 글로벌 로지스하고 로지스틱스 이 2개가 이제 합병을 하고 3천억 정도를 투자해서 온라인 쇼핑 전용의 택배 터미널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작은 이슈들도 되게 많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마켓컬리가 올해 한 500억 정도 또 투자 유치를 하면서 누적 네. 투자액 그렇죠. 670억 이렇게 돼서 어마어마한 거예요. 670억이면. 스타트업이. 네. 근데 이게 쿠팡도 스타트업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2조 3천억짜리 스타트업 투자 얘기가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제 스타트업 스타트업 이제 그만 쿠팡은 근데 이제 시리즈 1, 2, 3도 있고 뭐 네. 그런 게 이제 후속 주제도 그래서 있으니까. 숫자 개념이 좀 헷갈려진. 그러니까 국내 이커머스의 숫자 단위가 다 헷갈려진 세상이 된 거예요. 매출 볼륨으로는 100조, 투자는 하면은 조 단위,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한 해를 보낸 거죠. 2018년도. 아직 끝나지 않아서 네. 무슨 얘기가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갑 변동이 조금 내년쯤 되면 돈 들어온 걸 써야 될 테니까 네, 내년에 그렇죠. 어떻게 될지 이제 되게 궁금해지는 숫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머릿속으로는 여러 가지 소설을 막 그려보곤 있는데 저희가 이제 나중에 한번 2019년도 전망을 얘기하거나 이럴 때 소설들을 한번 좀 야설인가요, 얘기를- 야설? 네. 그러니까 올해는 진짜 이제 일단 재벌에서 하고 있었던 것도 약간 조정 그렇죠. 작업들을 지금 네. 일단 롯데하고 신세계 저희들 저번에 방송에 너무 신세계를 밀어줬다고 내부자가 그런 얘기도 했고 실제는 롯데는 진짜 그때 다 모아봤더니 8조? 네. 1년간 연간 매출이 롯데에게 관련된 전자상거래라든가 뭐 쇼핑, 유통 이런 쪽이죠. 근데 실제 신세계 그룹은 거의 2조 얼마였죠? 그때 3조 네. 가까이 됐었고 그러니까 이커머스 규모. 네, 이커머스 네. 규모로. 근데 이제 이미지는 약간 신세계가 되게 깔끔하게 뭐 통합 마케팅부터 해서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롯데도 여기 경영 이슈가 있었죠. 좀 약간 그렇죠. 재벌이었으니까 이런 걸 전체적인 조정을 하려면 수장이 있으셔야 됐는데 잠깐 나랏밥 먹다가 좀 나오셨잖아요. 이제 민간밥 드시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최근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이제 뭐 3조 원 투자라든가 내부에 있는데 조정 작업, 그다음에 물류 자회사 이런 얘기하는데 좀 궁금한 게 좀 너무 웃긴 거예요. 롯데 같은 경우는 실제는 저번에 부동산 기업들이 갖고 있는 알짜배기 땅이 있어요. 네. 강남에도 저기 삼성사업 근처에. 근데 그거를 막 어떻게 재개발할 수 있냐 없냐 이런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롯데가 최대의 수혜주다 막 이래가지고 근데 롯데칠성 물류센터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쪽은 옛날부터 물류회사였잖아요. 네. 아니 그 터도 있고 그렇죠. 트럭도 있었는데 네. 이런 게 좀 궁금한 거야. 3천억씩 투입해서 온라인 쇼핑 전용이라고 하니까 네. 지금 혼용으로 쓰고 있는데 좀 나누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쿠팡이 물류에 투자를 잘해서 뭐 네. 천안 물류센터라든가 이러면서 대도시 단위는 거의 끝냈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네. 전통적인 이런 회사들은 터미널을 구축한다고 발표하고 있어서 네. 이미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자성을 그렇게 있죠. 빨리 하셨던 분이었는데 네. 신세계도 이마트 물류 네네. 센터가 있었고 그 이커머스를 대응하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운영을 해오셨었고요. 더 투자하겠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게 지금 보면 그래도 어차피 국내에서 보면 서울 수도권을 좀 집중해서 먼저 사업을 육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네. 이쪽에 이제 좀 집적도가 높은 대규모 시설들을 만들겠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 그 신세계에서 발표했던 하남 물류센터 나중에 이제 이름도 막 바꾸고 그랬었지만 네. 되게 멋있는 이름으로 이게 단순히 창고 개념이 아니라 30층짜리 그 초현대식 복합 물류 단지를 만든다는 개념이었거든요. 그 안에서 물건을 보관하고 뭐 트럭이 드나들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물류가 이제 IT잖아요. 테크 기반의 물류 시설일 수밖에 로봇이에요. 없으니까. 그렇죠. 사람 한두 명만 앉아 있고 네. 반도체 공장처럼 되죠. 그렇죠. 그런 식의 투자에 대한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물건이라는 게 각각의 흩어져 있던 곳에서 모였다가 이 허브를 통해서 다시 흩어져야 되다 보니까 네네. 어찌됐든 그 드나드는 허브 터미널의 개념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이 많은 물량들, 특히 이제 롯데나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래들이 네네. 자기네 플랫폼을 통해서 물건이 흘러가게 되면 더 정확도도 높아지고 속도도 빨라질 것이고 또는 예를 들어서 신선식품이라든지 지금 뜨고 있는 기타 또 매입을 해서 보관하거나 뭐 이런 형태들까지를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대도시 주변에 좋은 그 터미널, 뭐 허브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부동산 가격에 뛰어서 열받았겠네요. 가지고 계신 걸 활용할 수도 있고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속내는 잘 모르지만 예, 이미 이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쿠팡이 워낙 적자폭이 물류 때문에 크다라고 해서 다들 이제 걱정은 하시겠지만 쿠팡처럼 한 번에 다 깔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특정한 지역들을 모아서 특정한 산업부터 키워나가겠다라고 하면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일인 거는 같아요. 근데 국가 전체로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중복이죠. 신세계도 만들고 롯데도 만들고 뭐 쿠팡도 있고 뭐 기업들끼리 이러면 중복하는 건 어쩔 수 없죠. 네. 경쟁인데. 이제 조금 아쉬움은 있죠. 그런 면에서 보면. 근데 저는 이제 요 쿠팡이 행보를 보고 지금 재벌들이 진짜 반응을 한 거잖아요. 그전에는 이런 혁신이나 이런 게 실제 보시면 이제 모바일 혁명이 일어나서 뭐 쿠팡, 뭐 위메프, 티몬 같은 게 들어와서 그전까지는 뭐 특별하게 이슈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봐도 이쪽 분들은 이미 시장 고착화 됐고 특별한 플레이어는 재벌들이 하고 있고 그나마 이제 이베이 코리아 그룹이 뭐 지마켓과 옥션을 갖고 있고 또 다른 시도를 하긴 하지만 이 생태계는 안 깨질 것 같다 이랬는데 그렇죠. 모바일 스마트폰 오면서 이제 새로운 투자가들도 나서고 전자상거래로 가자 소셜 커머스 하자 하더니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다가 이분들이 이제 오픈마켓으로 다시 가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성장해서 이제 원래 이 한국에서 전자상거래에서 이제 터줏대감들을 공격하러 들어오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 이제 한 혁신들을 보면 저는 그냥 유통업체에서 보면 이제 이마트가 그런 그때 말씀 안 드렸나? 이마트가 아울렛 2001인가? 아울렛 그거를 할인점 안 들어가고 있었어요. 백화점 할 때. 네. 그때 역할을 이랜드가 한 거야. 이랜드가 다 검증돼서 시장이 있다고 딱 하니까 백화점 있는 입장에서는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우리는 못 했는데 58회잖아. 근데 백화점 전체를 다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마워요, 이랜드를. 내부적으로 밖에든 얘기를 하는데 니네 때문에 시장 검증이 끝났어. 그러면서 이분들은 이미 부동산 업자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목을 빨리 가서 그때 딱딱딱 한 거야. 근데 지금도 보니까 쿠팡이 약간 이 사람들이 이제 내보내 심심하고 이렇게 놀고 계셨던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장사 잘 됐으니까. 근데 쿠팡이 저 왜 저래? 1조 7천이가 적자란 놈이 왜 저러지?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미지도 끌고 거기다 갑자기 2조 투자가 딱 들어오니까 뭐가 있는 거 알고 계신 거야.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야 수도권 도시형 물건을 지금 팔고 있잖아요. 도시에 가까이 있는 게 물류 최적화를 했다고 계속 왜 택배까지 들어오고 아줌마들 또 아저씨나 뭐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 또 넘겨주는 사람한테 또 아파트까지 가면 네가 해줄래요? 이때 또 나 하신다고 하고 또 보면 이렇게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까지 교만 엮어서 하다 보니까 내가 볼 땐 야 우리도 지금 정비 안 하면 쟤들한테 먹히는 건 아닌데 상당 부분을 그렇죠. 뺏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 같아. UMF하고 팀원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분들한테는 이분들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 일단 2조가 들어간 쿠팡한테는 일단 신경을 쓰는 것 같고 청소하면 좋은 인수하지 할 수도 이마트랑 롯데가 이렇게 담당하고 있던 물류랑 그다음에 사실은 일명 스타트업이라고 네네. 지금 부르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그 업체들이 하는 거랑 사실 다루는 물건들이 겹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전문 해보니까? 쇼퍼로서 우리 그게 중요해. 네, 전문 쇼퍼로서 생각을 했을 때 근데 이제 투자가 대규모로 들어오면서 새벽 배송 들어오고 신선식품 다루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겹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겹쳐요. 우리 메인을 건드리는구나. 네, 이제는 장바구니를 건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마트나 롯데 입장에서 보면 지역의 거점 매장들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활용해서 소비자들하고 좋은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고 그래서 소소하게라도 계속 물건을 이제 배송을 한다거나 그래서 뭐 한동안 홈플러스 차량이 다녀그랬잖아요. 고등어 시키면 갖다 줘요. 막 이런 광고도 하고. 맞아. 네, 근데 이게 그 본격적으로 사업화하기 전에 이미 그 스타트업으로 출발했던 기업들이 공룡이 돼갖고 이 시장에 막 빠르게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 관심이 없으셨다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좀 준비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신규 진입자들이 너무 빠르게 들어와 버린 거죠. 속전을 막. 그렇죠. 그러니까 쿠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선식품을 하고 싶었을 텐데, 야, 이거 기존 물류망도 비용이 많이 드는데,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마켓컬리가 우리 수도권은 새벽 7시까지 갖다 줄게요. 주말에도 해줄게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고, 해야 되겠네. 이게 서로 경쟁 관계가 되면서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는 계속 발전하는 거죠. 근데 과연 이렇게 해서 다 웃을 수 있느냐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이게 저는 사실 네. 지금도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더 편해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마트 쪽 영역은 당일 배송이 되는 거고, 이제 쿠팡 네. 쪽 영역은 다음날 배송이 되는 거고, 다른 택배들은 이제 이길 배송이 되는 이런 시스템이었다가, 네네. 지금은 다 같이 당일 배송 내지는 새벽 배송으로 가겠다라고 지금 나가는 거라서, 편리하고 아니, 저도 좋겠죠, 써봤더니 좋긴 한데 어떤데 이해 안 될 때 있어요. 왜냐면 전 집 바로 밑에 슈퍼가 있거든요. 네. 퇴근하면 갈 때 거기서 항상 장을 봐. 아니, 그 슈퍼 하시는 분들이 정말 타격이 크겠다는 생각을 전 진짜 많이 해요, 요즘에. 아. 동네 슈퍼들은 정말 힘들겠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밤에 12시에 클릭하면 새벽 7시에 가져다 주거든요. 그러면 힘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한동안은 일단 배송 쪽에서 전쟁을 할 것 같고 네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이제 조금 저는 그런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롯데 이제 신세계 우리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요. 그 많은 매장을 가지고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는데 우리가 다 인터넷으로만 사진 않을 거잖아요. 그 오프라인도 어쨌든 가야 되면. 사실 마트는 놀러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운동하러. 예. 예를 들어 애들 이마트 가는 거 좋아합니다. 카트 타가지고 네. 아빠 이랬던 애들. 그렇죠. 네. 이게 다 가족 갔어. 가족 문화, 놀이 그렇죠. 문화의 일종이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쇼핑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바로 쓸 거는 가져가시고 그러면 좀 무거운 것들은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될 수 있을 거고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지금 주문하시고 저녁에 퇴근하실 때 저희 매장에서 찾아가세요. 이런 것도 가능할 거고 그리고 또 공간 이미 확보되어 있는 공간들을 활용을 해서 이미 젊은 그 어떤 소비자들은 그 오프라인 매장을 일종의 하나의 체험장으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와서 그렇죠, 내 그렇죠. 옷이 내가 사고 싶은 맞아요, 옷이 맞아요. 사이즈가 맞는지 이 화장품이 나랑 얼굴이 잘 맞는지. 어울리는지 저는 아싸리 체험장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야, 그러면 매출이 안 나오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마음에 드는 거 그냥 QR코드 뚝 찍어갖고 어차피 배송 정보는 다 들어가 있을 테니까 집으로 보내주면 되고 이분들은 그냥 저기 마트에 놀러 왔다가 QR코드 찍고 가시는 거죠. 그럼 오프라인 물건을 매장에 집어가 가장 있고. 큰 킬러 앱이 있네요. 시식. 문용태님이 얘기했던데 마트는 시식이죠. 네. 그렇죠. 먹어보고 QR코드 바로 찍는 거죠. 맛있네? 찍으면은 그 다음날 와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쇼핑을 하러 가는 거는 굉장한 목적으로 가는 건데 실제로 그렇지 않을 때 많거든요. 그냥 지나가다가 매장에 들렀는데 뭘 사가야 돼. 나 지금 장 볼 상황이 아닌데? 이러면은 포기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와서 시식해보고 만두가 맛있네? QR코드로 찍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말씀드린 네. 것처럼 진짜 우리나라는 이게 뭐 기술적인 이슈가 아니라 조직 수장이 다르고 매출을 그러니까 뭐 옴니채널 얘기 나왔었잖아요. 근데 제가 맨날 그 당했다 그거는 컨설팅 회사들한테. 근데 쉽지 않은 이슈니까 맞아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단계적으로 하는데 되게 공포들도 있었는데 이 사업부가 달라요. 네. 수장 밑에 가가지고 오프라인 매장이 매출 보고해야 되는 게 있고 전자상거래 팀이 있었는데 하나로 매끄럽게 연동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진 건 떨어진 사람대로 욕을 먹는 거야. 너 왜 대응 안 하냐. 근데 이거는 보면 누누이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들은 알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땐 그분들도 답은 알고 있어. 이게 하나로 뭔가로 이 그 책임에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수장은 보통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계속 싸움을 내부 경쟁을 시킨 다음에 거기서 누군 잘했어 못했어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진짜 그런 오프라인 가전 매장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봐도. 근데 대신 이마트나 이런 데는 그 뒤를 문화 공간으로도 해서 그렇죠. 강좌 공간으로 바꿨어요. 저희 동네만 봐도 은평구에 있는 원래 본점이었다가 네. 너무 잘 되니까 본점이 나갔어. 사무 공간이 나갔다니까. 어디로 나갔어요? 우리 은평구가 공장이나 사업체가 별로 없는 동네예요. 진짜로. 근데 사업체 본점이 들어왔다니까 이마트가 처음에. 그렇죠. 그래서 너무 좋았어. 은평구 쪽이 너무 좋았대요. 들었더니. 근데 너무 잘 되니까 그 왜 본사 사무실 있을까? 맨 높은 층에. 네. 나가자 이래서 그분들 어디 나갔어. 본사 옮겼어. 그러더니 거기 봤더니 그 문화 공간으로 만든 게 주부나 어린이와 함께하는 뭐 또 이렇게 문화센터? 그렇죠. 센터가 만들어져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쇼핑하러 가지 않아도 거기서 뭔가 먹을 수도 있고 뭔가 강좌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자꾸 이제 생각하시나 봐요. 유통 쪽 할 때 시간을 어차피 써야 되는 건 이슈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 쇼핑, 뭐 유통 이런 게 물건을 파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팔지? 그러니까 뭐 어디서 공간에서 팔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흐르는 거잖아요. 정보가 네. 흐르고. 그러니까 매장에 와 있다라는 거는 그때도 우리가 얘기했었지만 아마존이 왜 오프라인 하려고 그러지? 소비자가 디테일하게 하는 행동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 신세계랑 롯데는 이미 그걸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 몇 년 전에 저는 IT 쪽을 취재하니까 뭘 하냐면 전 장비가 바뀌는 걸 좀 좀 이상하게 보는 거 이게 직업병 같은 건데 근데 어떤 분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매장에서 요구하는 지역에서 요구하는 장비가 바뀌고 있대요. 통합 장비로 초속 인터넷도 들어가고 뭐 기업용 모두 들어가는 거예요. 네트워크 장비 같은 건데 예전에 그게 하나씩 나눠져 있었는데 통합된 장비에 다 넣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뭐라 하냐면 이 편의점들이 시골 그러니까 대도시는 상관없어요. 근데 어느 지역 시골 정도로 딱 가는 순간 저녁에 빨리 닫거나 사람들이 갈 데가 없을 때가 있어. 근데 편의점은 계속 켜져 있죠. 그러면 약간 2층으로 임대를 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그 동네에 사랑방 것처럼 젊은 사람들이 오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무선되는 와이파이는 공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층,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얘기를 제가 몇 년 전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고향 또 이제 또 고향 충남 서산이니까 가끔 가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한번 눈여겨봐라. 근데 그런 그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우리한테 그런 주문의 장비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네트워크 장비를.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만나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 단순히 유통의 물건 파는 공간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면서 네트워크하고 통신이 해결된 그쵸. 중심 지역이면 어때 이런 컨셉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단순히 우리 같지 않네요. 그러니까 잘하지. 근데 진짜 그렇게 가만히 보시면 자꾸 편의점이나 이런 쪽에서 자꾸 그런 걸 넣게 하잖아요. 그쵸. 오면은 아마 조만간 되면 그러니까 사람이 머물게 커피숍은 그렇죠. 맥주를 커피숍은 마시게 하고 네. 불법인데도. 밖에 나가면 되죠. 근데 나중에 조만간 있으면 와이파이 공짜로 쓰라고 할 거야. 네. 저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나 이런 데 가거든. 가면 맨날 김밥 일본이나 먹는데 미국 인터넷 가면 없는데. 화장실을 무료로 쓰게 해줘요. 네. 그런 데 가면. 그래서 그런 이렇게 편의점이나 마트 이런 그렇죠, 데 가면. 그러니까 왜 미국은 운전을 오래 해야 되니까 네네. 거길 꼭 가야 되는 거예요. 뭘 먹고 싶지 않아도 화장실을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것도 뭐 우리나라는 근데 좁아서 그런 게 필요 없나? 뭔가 이 공간들을 새롭게 정의하고 활용하고 온라인에서 해소해주지 못하는 소비자들하고의 어떤 관계 관리라든지 소비자들의 어떤 경험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저는 언젠가 힘을 발휘해서 이 롯데나 신세계 같은 이 전통의 오프라인 강자들이 온라인에서도 힘을 발휘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 업체들이 지금 올해 그런 준비를 재밌게 했고 그걸 하기 위해서 분리 독립을 다 했는데 네. 이제 반면에 또 합친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CJ 오쇼핑은 CJ 대규모 투자가 있었고 또 뭐 네. 두 번째 키워드 따져보면 이커머스가 분리독립이었다. 그렇죠. 그러면 11번가 네. SSG 롯데닷컴 그렇죠. 카카오 커머스. 네, 카카오 커머스는 분리 독립을 했죠, 이제. 그래서 새로운 해쳐모요? 대표가 수장이 됐는데 이게 이제 다른 데들은 다 분리를 했는데 합친 데가 이제 CJ예요. CJ 오쇼핑하고 네네. CJ E&M 방송 만드는 이 두 개가 합쳐갖고 CJ E&M이라는 그 새로운 어떤 이제 법인이 출범을 했는데 이제 CJ가 워낙 방송을 잘 만드니까 네. 이 방송의 새로운 트렌드, 이 방송을 통해서 파는 거를 잘할 것이다. 왜냐면 홈쇼핑 시장들이 정체 분위기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모바일로 가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모바일도 대응하긴 했었는데 생각보다 젊은 층은 홈쇼핑을 많이 안 보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그러고 나서 분명히 이 방송을 그렇게 잘 만들고 TVN 통해서 네. 재밌는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내는 CJ가 뭘 할까 이렇게 막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네. 지난번에 이제 기사들을 쭉 보다 보니까 그 1인 크리에이터를 모셔다가 네. 먹방을 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기사가 올라왔는데 네. 모바일 생방송 전용 채널 쇼크라이브래요 이름이. 쇼크라이브. 네, 쇼크라이브. 근데 여기서 인스타 쇼핑이라고 해갖고 방송을 틀은 거예요. 그래갖고 인스타에서. 아니요. 그 전체 채널로? 모바일 채널로. 아. 예, 그래서 여기서 방송 중에 매출 한 4,500만 원을 내셨대요. 이게 아이템이 저기 뭐죠? 이렇게 장조림, 비벼 먹는 장조림인가? 뭐 이런 아이템이었대요.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나왔을 거예요 아마. 예. 그러니까 잠깐 그 세대들 모바일을 하는 세대들한테는 익숙한 네. 그러니까 건데 아이템도 익숙하고 그다음에 방송을 보는 그런 그렇죠. 것도 아예 층까지 바꿨잖아요. 한번 예. 그런 시도. 그러니까 아이템이 비벼 먹는 소고기 버터 장조림이었대요. 요즘에 인기거든요. 네, 그래서 저기요? 예, 이렇게 식당에서 네. 밥 위에 버터랑 장조림 올려서 먹는 그 메뉴가 유행이에요. 좀 유행이 좀 됐어요. 근데 옛날 우리들 뭐 마요네즈 올려놓고 먹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옛날부터 그런 거 아니야? 마요네즈 옛날에 마가린 막 죄송합니다. 설탕, 간장 뭐 이렇게 하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1인 미디어 특성을 잘 살려갖고 방송을 잘하는 CJ가 1인 미디어 시도를 한번 하는군요. 시도를 한 거죠. 그래서 방송이 굉장히 잘 됐었나 봐요. 그래서 아마 이런 시도들이 계속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통업체들이 단순하게 이제 이커머스가 뜨니까 이커머스를 다 분리해서 뭐를 해, 뭐 물류를 만들어 이런 방식뿐 아니라 각각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 있잖아요. 우리는 그 여태까지 홈쇼핑을 해온 경험이 있고 CJ라는 이 방송을 가장 잘 만들고 유통을 해왔던 그 컨텐츠 기획자들이 그렇죠. 모여서 이
아예 방송을 제대로 만들어 보거나 1인 크리에이터들을 키워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방송을 하게 만들어주는 판을 만들어 보자. 이런 형태들이 새로 나타나는 왜냐면 거잖아요. 실제는 이제 페이스북이 또 공짜잖아요. 네. 방송은. 그러다 보니까 실제는 뭐 지역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젊은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약간 라이브를 요구를 갖고 한 적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커머스가 페이스북으로 들어오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은 아마 한국에는 많이 통계에서는 빠져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직접 판매자가 이런 플랫폼을 쓸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으면 그런 그렇죠. 플랫폼은 괜찮은 것 같고 네. 뭐 유튜브에도 이제 쓰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그렇죠. 이제 상대적으로 페이스북은 일단 채팅이 있었고 막 이랬으니까. 근데 이제 일단 워낙 또 사람들이 유튜브 하니까 또 유튜브에서도 이제 그런 방송도 나올 것 같고. 근데 결제라든가 이런 거 후원이라든가 이게 또 만들어져 있고 그쪽은 지금 페이스북은 그렇죠. 결제는 안 돼 있네 문제가. 근데 뭐 그런 것들은 이제 금방 다 해결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물건을 판다, 뭐 그걸 온라인으로 판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네. 이 커머스라는 게 각각의 어떤 기업 혹은 어떤 참여자들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계속 진화해가고 있다라는 게 제가 볼 때는 되게 좀 재밌는. 그 내년도에도 이런 어떤 시도들이 계속되지 않을까 그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맨날 무슨 보지도 않는 IT 방송이야 먹방 해라 이런 거. 실제로 저희들이 방송 끝나고 예전에 요 옆에 가가지고 명동에서 칼국수 먹는데 네. 대박 났어요. 대박 나중에 나면 봤더니 그날 저녁 주셨어요? 칼국수 먹었대 자기들. 아니 방송 본 지인들 몇 번 만났거든요. 그랬더니 숫자가 달랐어요. 방송 보는 시청자가. 관심 있는 거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거죠. 부산 지스타 그 게임쇼 가서 출장 갔는데 저희들이 막 얘기할 때 사람들이 안 하다가 거기 이제 거의 끝나고 배고픈 거야. 밖에서 야외에서 너무 오래 해가지고. 근데 그 옆에 그 청년들 그거 있잖아요. 청년몰 같이. 트럭 같은 거 나온 네, 거. 네. 푸드트럭. 네. 거기서 뭔가 꼬치 같은 거 이거 딱 사가지고 먹는데 갑자기 시청자 수가 쭉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도기자는 먹방을 해야 된다. 맨날 소박한 이런 거 올리는데 왜 정작 그건 안 하냐. 넌 경쟁력이 거기 있어.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데 죄송해요. 그게 안 되잖아. IT를 그래도 여러분들 혁신 잘 하기 힘들잖아. 먹을 나도 때 힘들어. 먹어야죠. 그걸 원하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IT 업체 분들하고 한번 그런 방송을 알겠습니다. 누구랑 하는 소주 방송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업체 한 분은 원래는 그런 소주 아이템이 먹으면서 있었는데 라이브 하면 실수하실 텐데. 뭐 어쩔 수 없죠. 그 다음날 보면 난리 났겠지. 많이 서준석 줘야 되는 PD가 거 난리 아니에요? 났죠. 서준석 PD가 막 삐삐삐 해가지고 막. 계란 마가린 간장 옛날 분들 옛날 올라왔네요. 분들. 네. 나 오늘은 30분 만에 끝나고 우리 다 술 먹으러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각자 서로 약속이 달려가지고. 근데 이번에 이제 빅 이슈가 있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정리하면은 그 빅 이슈는 어떤 거 있었는지 그거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이거 지난주 저희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던 그 이슈인데요. 카페24 상장 올해 테슬라 상장. 예, 테슬라 상장이 뭐 한때 주가가 20만 원을 넘었으나 뭐 지금은 뭐 그런 상황이 있는 거랑 그다음에 네이버가 이커머스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해서 잘하고 있으나 계속 저희 도 기자님께서 얘기를 하시기로는 스텔라 적전이다. 크게 빵 터뜨리지 않고 물밑에서 더 쌓은 다음에 터뜨리려고 그러는데 자꾸 건드리지 말자 얘기를 하셔서 그냥 우리끼리 하는 거지. 저희가 작전면 만들면 아니, 만드는 왜냐면 거죠.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 그 프로젝트 꽃, 그러니까 1인 창작자를 돕거나 이 프로젝트를 실제는 전 사장님 있을 때부터, 지금 김상현 대표 있을 때부터, 그리고 지금 있는 한성숙 대표 있을 때까지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오프라인 공관도 하잖아요. 부산 지역에 스튜디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고, 저번에 이제 또 광주를 발표했었고, 전라도 광주 지역에 하시면서 이제 수수료 면제 이슈라든가, 그러니까 이 정부의 정책들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듯한 내용을 하고 있어요. 지난 이야기하면 안 되겠네요. 지금 저희들이 있었으니까 그렇겠지만 여튼 근데 이분들은 그러면서 자꾸 이 사람들이 무슨 사업할 때마다 전 정부나 전 정부에서는 골목상권 침해라는 얘기를 조중동이 계속 프레임을 씌워서 네이버한테 진짜 씌워놨어요. 뭐 하려고 하면 말한 대로 스타트업 영향이 들어옵니다. 뭐 하려면 쟤 또 골목상권이에요. 이렇게 해가 못 들어오겠어요. 진짜로. 근데 그런 이슈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진짜 상거래 시장이라든가 근데 검색을 자기 쪽에다 오고 하니까 네이버 페이라든가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전략을 아예 바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나가는 것보다 아예 사회 공헌 프로젝트처럼 하면서 그분들이 우리 플랫폼을 잘 쓰게 하겠다. 그런데 그분들은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지 않냐. 그분들이 지방에 있거나 특정한 공간에 혼자 계시긴 하지만 이 온라인의 네이버를 통해서 좀 매출 좀 늘어나시고 알려주면 사람들이 좋지 않냐 이랬는데 그게 적중한 거죠. 지금 보면. 근데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럼 지금 당장 한 게 아니잖아요. 5년이 지났어요. 5년인가 3년? 그러니까 그게 소문도 날 거 아니야.
그리고 성과 본 분들도 있을 거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하다 보면 아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것도 똑똑한 분들이니까 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촘촘히 그 제가 아까 올렸던 무슨 패브릭이라고 했는데 패브릭이 직물 관련된 건데 IT에서 나와요. 완벽한 패브릭 다 탄탄하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잘 짜여져 있어서 끊어지지 않는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전략을 다른 사람들은 그냥 꽃 프로젝트만 보고 빠지는 것 같고요. 저는 두 분을 하다 보니까 이걸 상거래 입장에서 읽어내면 어때라고 했는데 두 분이 읽어낸 것 뿐이에요. 제가 읽어낸 게 아니라 근데 두 분이 보고 놀란 거죠. 그 프로젝트 했던 보도자를 보고 놀란 거 아니에요. 호레프가 그쵸. 진짜 내가 읽은 거 아니야. 근데 상거래 한 분이 네이버의 보도자를 보고 이분들이 뭘 하나를 눈여겨봤더니 뭐 홈페이지 만드는 거, 검색 키워드 하는 거,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제까지 그리고 누가 왔다 가는지 통계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통계도 알려줘. 원스톱 서비스가 다 된 거죠. 그렇죠. 심지어 오프라인에서 컨텐츠 만들 수 있는 공간까지 줘. 수수료는 면제야. 근데 그걸 갖고 고객은 기자들은 그냥 뭐 했을까요? 난 모르겠지만 상거래를 읽어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사회 공헌으로만 본 거고. 지금 두 분이 읽어내서 내가 보니까 그럼 얘 네이버 진짜 무섭네라고 한 것뿐이에요. 무서운 거죠. 굉장히 촘촘하고 서비스도 또 잘 돼요. 좋고. 좋아요. 네. 아니 일단은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쓰기에도 쓸 수 있어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뒤에 얼마나 어려운 것들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저 같은 사람들도 쓸 수 있다는 건 사실은 그럼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올해 이런 큰 이슈들이 있었고 또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하겠지만 해외에서도 보면 또 온라인 업체들이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또 자꾸 이제 나가고 있잖아요. 나가고 있죠. 네, 그래서 뭐 아마존 저희도 지난번에 다뤘지만 포스타 얘기 잠깐 했었고 그전부터 했던 아마존고도 뭐 계속 버전업을 하는 것 같고 알리바바도 발음도 어려운데 허마시엔셩 뭐 이렇게 하고 뭐 신선식품을 넘어가고 그냥 살아있는 물고기도 갖다 줄 것 같은 느낌을 막 주고 있는 거기다 또 그렇죠. 거기에는 중국도 그 풀어놔야 된대요. 손질하면 안 된대. 직접 건져서 가져가는 걸 좋아한다. 자료 화면 보면은 막 진짜로? 그게 고기 걸려 있고. 물고기를 우리나라 손질해 놓잖아요. 네. 그러면 안 사간대요. 이게 죽었던 거 아니야? 이런 거 그분들은 살아있는 걸 보여줘야 돼. 그 수족관 같은 게 필요한 거지. 그 손님들 서가지고 내가 원하는 고기 건져서 손질해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막 그거를 문화도 다른 거고. 30분 만에 갖다 줘요.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어서 꼭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동네 그 가게집에 물건 사러 가고 우리 집 여기니까 갖다 줘요. 그러면 이렇게 뭐 갖다 주던 시절도 아닌데 30분 만에 배송을 하고 있는 이런 그 상황들이 뭐 전통 유통기업들도 하고 있지만 온라인 커머스 기업들이 이커머스 기업들이 이 오프라인 시장의 혁신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 올해 아마 큰 거였고 저는 이제 당분간의 트렌드이지 않을까? 저는 이제 기술적인 것도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시골이 아니라 이제 가면 동네에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 마트 그 대리점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 근데 여기는 왜 맨날 장사도 안 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울면서 여기 나와 있을까라고 했는데 물어본 적 있어. 하이마트도 다 있는데 브랜드가 눈앞에서 보는 게 사라지면은 그것도 한참 마케팅 효과 그걸 노린데 적잘 나도 저게 근처에서 사라지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온라인으로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노출하는 뭔가 있다는 거지. 그걸 이제 마케터라든가 광고하는 분들이 이제 수치화 증명시켜 놨겠죠. 근데 그런 와중에 최근에 보면 그 모바일 혁명 일단 10년 갔잖아요. 그런 와중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술이 실제 연구가 엄청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아마존 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거예요. 뭐냐면 사람이 없는 점포 있죠. 무인 점포. 거기에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한 모든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뭐 들었던 걸 그냥 자동차 사물처럼 내가 이 사람 옆에 몇 킬로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센서 이용해가지고 물건을 어떻게 자율주행 관련된 데서 엄청난 연구들이 필요했고 인공지능이 또 대규모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로 온라인에 있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온라인에 사람이 하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 자꾸. 근데 그러니까 그 기술이 축적되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죠. 모바일 혁명 그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됐고 그럼 자율주행 기술도 연구해 봤더니 그럼 사람이 없는 곳에서 우리의 기술을 그러니까 이쪽 기술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자꾸 가져가면서 어떤 때는 그런 실험 한번 하고 진짜 신기하죠 여러분?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그리고 또 이제 4개 별표 받은 애들끼리만 모아놓으니까 그 이상만 모아놓으니까 또 있네 하면 자꾸 이제 전혀 브랜드도 확장시키고 그게 매출이 막 도움이 되냐 아니냐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분명히 나올 시점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게 아마 기술적인 거하고 이게 그렇죠. 좀 약간 아다리 시기가 잘 맞아. 타이밍이잖아요, 일단. 타이밍이. 예. 근데 웃기잖아. 일본말.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했어요. 안 하기는 나도- 안 되고 타이밍은 된단 말이야. 죄송합니다. 근데 여튼 이거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랬던 거 아닌가 필요해요. 네. 요즘 약간 맞아요. 기술적으로 보면 약간 그런 성숙도가 하다 보니까 얘도 또 자신감도 있고. 시기가 온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진짜 오늘 네, 또 두 분 시즌 올해 해서 이제 1차적으로 뭐 대규모 투자 유치, 그 다음에 100조 시대, 그 다음에 이커머스 분리 독립된 회사, 그 다음에 빅 이슈로 몇 군데 회사들 얘기 나왔는데, 이게 일보면 우리 1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결산 네. 방송 2018년. 그 끝난 거 아닙니까? 다다음 주 안 만나는 거 아니에요? 해외도 뭐또 있어요? 해외도 조금 해야 될 것 같고요. 아, 예. 왜냐면 아까 그 읽을 수 없는 23주 달러 얘기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다뤄야 될 얘기들은 조금 더 남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네. 이제 2탄에서는 2019년 그러면 또 어떨까 뭐 전망을 따로 결산 및 예, 예측 하는 건 아니고 올해 이렇게 그렇습니다. 됐으니까 내년에는 더 잘 되겠죠. 어떻게 그렇죠. 숫자는 얼마나 찍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 대규모로 투자 유치를 받은 기업들은 그럼 뭘 할까 도대체. 그러니까 뭐 누가 100억 있으면 뭐 할래? 이러면은 이렇게 머릿속에 그림이 예전에는 안 그려지다 요즘에는 좀 그려질 거 아니에요. 이제 100억이 숫자가 작아져 갖고.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투자를 1000억 받으면 뭐 하지 이랬는데 1조 받으면 뭐 하지 이러면은 그림 머릿속에 상상할 수 있는 그림의 네네. 폭이 너무 커지는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조금 해도 재밌을 것 같아서 그런 알겠습니다. 얘기들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은재 대표님이 우아하게 크림티를 말했는데 언제는 이런 데다가 경품을 좀 땡겨와야 되겠군요. 그렇죠. 이은재 대표님은 크림티를 요즘에 수입하고 계시니까. 아, 그래요? 예. 원래는 이거 경품을 준다고 했다가 갑자기 네. 연락이 없었어. 그래서 나중에 다른 쪽에 물어봤더니 대기업이 이런 얘기 맞는 거고. 이 대표 화이팅 하시고요. 또 예. 이제 어떻게 커머스단을 몇 번 해보셨잖아요. 네. 좀 어떠셨어요 올해? 뭐 다다음 주에 뭐 마지막 인사를 하긴 하지만 저는 여기 전문 쇼퍼로서 나와 있는 기분이고요. 그래서 이 커머스 스토어를 하고 난 다음에 정말 쇼핑의 규모가 정말 커진 느낌이고요. 계속 하고 있어요? 더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꾸 실험을 해봐야 된다는 그런 강한 사명감으로. 저도 덕분에 안 하던 커머스를 해요. 진짜 전자상가로 산 적이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냥 이마트, 그냥 그게 싫은 것 같아요. 그냥 집안에서 자꾸 뭐 하는 것보다 그냥 산책 겸, 그렇죠. 그냥 약간 이제 나이를 더 드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산책 겸 가서 눈으로 좀 그건 보고. 따로 사요. 지금 맞아요. 주말에 사는 식품이랑 제가 혼자서 이렇게 하긴, 보는 거랑 그렇죠. 이원화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 소소한 재미 있잖아요. 바깥으로는 그렇죠. 안 사주는 것. 이 째려보는 거. 좋은데? 당일 배송된대. 막 이래가지고. 근데 갑자기 전 이제 다른 쇼핑몰에서 막 이렇게 재미가 들렸는데 갑자기 와이프가 바깥으로에서 한쪽 쇼핑몰로 몰아야 된대요. 포인트 때문에. 포인트 때문에. 그 현명한 것 같긴 한데, 그건 자기가 포인트 가져가는 거 아니야. 좀 안타깝죠? 어차피 쌓은 포인트 안 쓰실 것 같은데. 그렇긴 해요. 그래서 맨날 어디 쓰는 같이 사람이 가면. 하면 되죠. 네. 그래도, 근데 여기 재미가 들렸는데. 최저가 못 쓰게 검색해서. 하니까. 못 쓰게 하니까. 네, 그래서 대표님은 아니 아직 안 끝났어요. 공부를 그래요? 많이 해서 아주 좋았습니다. 네. 공부를. 네. 저는 차장 기자가 들어오네. KBS 차장 기자님. 네. 어? 마카로니 나오네. 네. 저번에 수박다 바카로니다가 아. IT 얘기하지 말고 이거 하라고 했었거든요. 네. 공연을 해주시고 몸 관리 잘하십시오. 미국 출장 갔다 왔다 지금 가게 못 가려고 했다고 하는데. 차장이 티타임에다가 이거 좀 공유 좀 해.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를 하면서 어떻게 그 사업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셀러분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하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들을 되게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산업하고 이거 보시다가요? 그러니까 산업하고 플랫폼들이 계속 변하는 걸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산업과 플랫폼이 변하는 그리고 발전하는 속도를 지금 셀러들이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는 특히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그쪽은 IT의 어떤 혜택이 많지 않았죠. 그렇죠. 이 갭이 점점 커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 갭을 빨리 메꿔주는 서비스나 그게 슬로건입니까? 예, 저희도 그래서 등장한 거긴 하지만 이 갭을 메꿔주는 그 서비스나 어떤 필요로 하는 그 무엇인가가 더 많겠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전 덕분에 이제 여러 곳에 연동시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황을 더 빨리 파악해. 이거 상거래 업체가 이 방송 보면 안 되겠네. 왜냐면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회사가 어떻게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고 이런 거를 진짜 이제 호주란 대표랑 이렇게 같이 이 방송하다 보니까 그걸 아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이제 그분들한테 보도자를 받았더니 진짜 쓸 게 없어. 그게 뭐냐면 매일 무슨 이벤트세요. 그렇죠. 행사, 세일. 행사예요. 근데 실제 그분들이 저한테도 준다고 할 때 저를 아니까 그분들이 테크 이슈는 없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했고. 근데 한편으로는
거기가 진짜 기술 이슈하고 되게 엄청난 곳이잖아요. 거기 분석도 하고 물류라는 종합예술 같은 건데 그동안에 그분들을 노출을 안 하셨는데 향후에 기회가 되면 이 핑계를 대고 그분들 원래 말랑말랑해 하시는 분들도 좀 한번 모시고 싶고 아니면 물류를 고민하시는 분들 하고 싶고 말한 대로 이번에 백엔드가 바뀌었던데 이번에 밖에서 그 전체적으로 여기 참여하는 셀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어떤 인프라가 바뀐 겁니까? 라고 하면 그게 되면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거의 숨어 있어요. 잘 얘기도 안 하시고 하고 밖에서는 발표하시는데 개발 행사에는 개별 인터뷰 요청들을 많이 안 했었는데 뭐 내년에 기회가 되면 그분들도 좀 이렇게 모실 수 있도록 아니면 그쪽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뭐 요청 한번 해볼까요? 예, 화이팅. 거기 같은데 거기 네. 가가지고 뭐 또 첫 손님으로 저 누가 사실 나왔다.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런 네. 곳에. 아, 그렇죠. 네. 저도 안 가봤어요. 덕분에 한번 연락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서PD가 오늘은 카메라를 너무 당겨가지고 되게- 안 좋은 사진이 너무 나가 있네요. 되게 예쁘게 나오시는데요, 오늘. 비비크가- 포샤시하게 나오시는데. 원래 멀리서 잡아줬는데요. 네, 진짜 늙은이 확 나갔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너무 40분간 늦어서 그건 서준석 PD가 멀리 내가 일 시켰더니 좀 막혀서 그런 거고요. 이해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두 분 진짜 올해 수고하셨고 다다음 주 예. 네. 혹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오늘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여튼간에 진짜 이런 방송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덕분에 그 시장을 보고 수 있게 됐고 아마 여러분들도 전자상의 시장 성장하는 거 한번 지켜보시면서 저희 방송 보시면 어떤 이슈가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거 시간 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시청해주신 여러분도 고맙고요. 네. 그러면 다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품을 걸어야겠네요, 나중엔.